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탈북 과정이 과장되고 일부러 더 흥미진진하게 탈북민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거다. 동정심 유발이다. 또한 이러한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거짓 이야기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은 이야기들로 인해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그 실체를 듣고 찾아보니 거짓이 아닌 정말 무섭고 가슴 아픈 사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사연자가 그때 탈북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한 지 8년 차인 진수환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말로 들어서는 믿기 힘든 게 탈북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탈북자분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 자세한 경험담과 영화로도 만들고 영상으로도 계속 널리 알리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현실과 북한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의 실체를 자세히 아셔야만 북한의 정치 흐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될 참혹한 나라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먼저 탈북을 하셔서 저희 가족은 감시가 유독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의 탈북을 감행할 때 정말 거듭 조심하며 강행했었죠. 새벽 4시에 군인의 안내를 받고 어머니와 같이 도강을 했었지요. 두만강의 특징은 좁은 강폭이지만 물살이 정말 셉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갔어야 했는데 물살에 몸이 밀려서 대각선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당황했죠. 우리의 계획대로 현실은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강을 힘겹게 건넜지만 브로커는 당연히 없었죠. 멘붕이 엄청 왔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을 했으니 동이 트고 나름 밝아오고 있는데 북한 쪽에는 경비대 순찰이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선 다급하게 몸을 숨겼어야 했죠. 걸리면 죽어야 하니까요. 저희가 정말 목숨을 걸었기에 탈북할 때 북한 사람들은 작은 칼이든 집에 있는 칼은 꼭 쥐고 갑니다. 왜냐면 탈북에 실패했을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다들 약속을 하고 가는 거죠. 북한에 끌려가 봤자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나으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몸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은 아직까지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직감한 듯한 그 표정이 저는 아직도 너무 슬프고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저는 더 멘붕이 왔었지만 마음을 거듭 잡고 계획을 다시 세웠었죠. 어머니, 저희에겐 100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0불로 아무 중국집이나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는 게 어때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 저희는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해서 그 동네 쪽으로 갔는데 계속 누가 큰 목소리로 제 이름을 수아나, 진수환, 수아나 라며 부르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브로커분이 거의 3시간 가까이 저희를 찾은 겁니다. 다행히도 그 동네를 브로커가 사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안이 그 소리 듣고 쫓아올까봐 무서웠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더군요. 극적으로 그렇게 브로커와 만난 뒤에 안전가옥으로 갔지요. 그렇게 중국 영길에서부터 베이징까지 가야 하는데 엄청 멀고 힘듭니다. 또 그 베이징에서 중국 곤명까지 가야 하거든요. 보통 탈북자들이 대다수가 중국 곤명을 거치고 갑니다. 중국 최남단으로 가기 위해 또 슬리핑 버스라고 침대 버스가 있는데 거기서 중국 공안들이 수시로 검사한다고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때는 검사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무작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위험하냐면 중국 내륙에서 잡히면 무조건 탈북으로 간주하고 북송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 끔찍하네요. 탈북 과정 중에 나중에 혹시 몰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온다는 거잖아요. 너무 참혹하고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브로커분을 우연히 만나서 잘 진행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 만나서 중국을 벗어나 라오스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브로커가 저희한테 옷이랑 신발을 나눠줬는데 맞지도 않은 신발을 신고 떠밀리듯 산에 던져졌었거든요. 100m 거리에 편한 길을 놔두고 험한 산길로 가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비가 자주 와서 땅은 엄청 미끄럽고 질척거리거든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했죠. 나이가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요.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지나갈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왜냐면 7, 8시간은 걷고 또 굴러야 하거든요. 물살이 어느 정도 있는 강도 작은 배를 타고 거듭 건너야 하거든요. 맨 몸으로는 떠내려갈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중간에 정말 나무 판자 집이 있거든요. 정말 초라한 그런 집에서 저는 대략 이틀 정도를 지냈거든요. 그렇게 밤에 자다가 쿵 소리가 나서 깼더니 웬 멧돼지가 밑에서 치고 가더라고요. 그런 기억도 나네요. 완전 야생인지라. 그리고 라오스 산은 엄청 덥고 습한데 제대로 된 길조차 없거든요. 길을 개척해서 나가야 해요. 사실 산길이라 해봤자 그런 둘레길처럼 코스길이 아니라 정말 앞에 있는 것들은 칼로 베서 나아가야 하거든요. 브로커들한테도 초행길이라 헷갈려서 길을 잘못 들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산에 갇힐 수도 있다 이거죠. 아침 5시쯤 출발을 했는데 오후 2시 반 정도에 메콩 강변에 도착을 했어요. 운이 좋으면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저희는 9시간 만에 간 겁니다. 참 힘들었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브로커 탓을 하면 안 되는 게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된 불법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하는데 공안의 의심을 피하려고 매번 접선 지역을 수시로 바꾸거든요. 그렇기에 브로커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전화로 바뀌는 첩선지를 찾아서 산길을 헤치고 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태국 보호처에 도착하여 탈북자들이 재판받기 전에 묵을 수 있게 방을 내어주는데 워낙 탈북자들이 많이 묵고 가니 안내문도 한글로 써져 있고요. 매트리스 같이 간단하게 잘 수 있게끔 있고 무료 배식해주는 트럭이 와서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자유시간도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가서 술도 사 먹고 그랬었어요. 이민국 수용소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죠. 하지만 거기까지 갔을 때 이미 마음은 한시름 놓았답니다. 중국을 벗어나 태국으로 돌고 돌아서 온 거니까요.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임시로 재판을 받기 전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민국으로 갈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태국의 수용소 행이거든요. 가서 2개월은 살아야 하는데 불법 입국자라 비용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판별해 주는 겁니다. 그때 저와 어머니는 우리는 난민이니까 난민들이 있는 감옥으로 가겠거니 했는데 웬걸 진짜 전국 각지의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들어갈 때 머리를 빡빡 다 밀고 똑같이 거기에 있는 범죄자들이랑 수용 생활을 했어야 했지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군요. 이제야 끝이 보였는데 더 험난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근데 굳이 돌고 돌아 태국으로 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도 북한보다는 태국의 수용소가 훨씬 편하고 밥도 맛있게 주고 편했습니다. 오히려 보호받는 느낌이었죠. 북한의 수용소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더군요. 그렇게 감옥 생활이 끝나면 이민국 수용소로 이동합니다. 몇백 명이 수용되는 작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요. 나라 씨의 말씀대로 베트남도 있고 라오스, 캄보디아도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체제이란 말입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인민혁명당이라고 북한하고 당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면 라오스 경찰에 체포가 되면 중국 공안으로 인계를 받고요. 그러면 중국 공안은 바로 북한 보위부한테 저희를 인계합니다. 그렇기에 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까요. 탈북민들을 보호해 줍니다. 인간으로서요. 북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허황된 공포로 탈북을 망설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탈북을 기대하면서 탈북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알리고 싶습니다. 더 마음을 열고 많이 할 수 있게끔요. 저는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여권 앞장에 적혀있는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 적혀있냐면,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라며 적혀 있거든요. 나를 대한민국이 보호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너무 위안이 되는 문구죠. 나도 존중을 받고 이 나라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그 여권을 처음 만들고 봤었을 때 눈물만 났었죠. 드디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지금은 아버지를 만나온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게 목숨 걸고 한 탈북이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혹여 실패했더라도 탈북을 도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이러한 고충들을 알아주시길 바라고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환 씨의 뜻 깊은 메시지와 소중하고 생생한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격려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